0.097 정도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휴게소 진입하기 전에 도로에 차를 버리고, 그런데 본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이거 명백한 상해입니다. 사실은 정당방위보다도 더 잘 인정이 안 되는 개념 중에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니 음주운전이 되는 게 마땅하겠죠. 하지만 안녕하세요. 억울한 당신 편 법무법인 안팎입니다. 안팎입니다. 안 변호사님,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그렇죠. 음주운전은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좀 말짱하게 붙은 거예요. 내 차를 이상한 데 갑자기 버리고 도망쳤어요. 통행을 막고 있네. 그래서 3m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차량들이 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음주운전 처벌은 아주 엄격해야 되는 거지만 법은 기계가 아니죠. 과연 이 사안이 피도 눈물도 없이 운전자를 처벌했어야 되는 사안인지, 또 피할 수 있는 긴급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평소 쓰던 대리운전 앱을 통해 기사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097%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경로 문제로 기사와 이견이 생겼고, 기사는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그대로 하차해 도망쳐 버렸습니다. 정차한 곳은 양방향 교차 통행도 불가능한 좁은 편도 1차로 길목이었어서 가만히 두면 교통마비가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저 뒤에서 차들이 꿈틀꿈틀 오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뒷차의 진로가 막히자 저는 조수석에서 내려 뒷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 우회해가지고 뒷차가 통행할 수 없자 할 수 없이 제가 차를 3m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줄 알았던 대리기사가 몰래 숨어서 이걸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나 진짜 억울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건 죄가 성립하는 건 맞죠? 좀 무거운 편이죠. 0.08%가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수치인 것이라 0.097 정도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제 형량이 꽤 높게 선고될 수 있는 많은 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리기사와의 분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꽤 있어요. 주차장에서 그냥 제대로 주차를 안 해놓고 아무 데나 내려놓고 가는 경우들은 꽤 많이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차장도 많았고, 제가 본 것 중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가다가 휴게소 진입하기 전에 도로에 차를 버리고 그 대리운전 기사가 휴게소로 달려 도망쳤고, 휴게소 들어가는 길목에 차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차들이 얼마나 쌩쌩 달리니까 뒷차가 나를 부딪혀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운전대를 잡고 휴게소 주차장까지 한 100m가량 운전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대리기사가 몰래 찍었다가 신고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 대리기사를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처벌 받아야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건데,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음주운전 관련된 사건을 참 많이 다루고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많이 하고 또 피의자 입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피의자인데 실제로는 피해자였던 이 사건,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얘기 한번 해주시죠. 범죄가 성립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행위 태양이나 주관적인 고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할 때 사람의 배를 가르지 않습니까? 이거 명백한 상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당행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다 많이 알고 계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잘 인정 안 되지만, 사실은 정당방위보다도 더 잘 인정이 안 되는 개념 중에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긴급하게 어떠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라는 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신체 안전이나 재산상의 피해나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 위법성을 배제시켜주는 그런 조항이 바로 긴급피난 조항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가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던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97%,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팎은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 조항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리기사의 무단 이탈로 인한 교통마비와 2차 사고의 현저한 위난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은 처음에는 내려가지고 뒤에서 수신호로 차들을 보내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 있던 차량 옆으로는 차가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어쩔 수 없이 3m 정도를 운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부분을 저희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나아가 하급심에서도 이 긴급 피난이라는 것이 거의 인정이 잘 되지 않는데요. 인정됐던 사례들을 쭉 분석을 해서 어떠한 요건으로 법원이 긴급 피난을 인정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을 분초 단위로 분석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고 또 하급심 판례까지 분석을 해서 치밀한 논리를 세운 우리 안팎의 변론 전략 정말 대단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렇다면 안팎 변호인단이 긴급 피난의 법리를 치밀하게 파고들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을까요? 결국 법원은 운전대를 잡게 된 전후의 사정을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려는 긴급 피난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요. 이 사건처럼 부득이한 상황에서 타인의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긴급한 조치의 경우에는 형법상 긴급 피난에 해당해서 정당하게 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 앞에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수학 공식처럼 적용을 한다면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니 음주운전이 되는 게 마땅하겠죠. 하지만 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법률입니다. 법은 멀고 억울함은 가깝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억울한 일 있으면 안팎의 문을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형사사건으로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 리얼 스토리로 앞으로도 계속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